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시장은 희망차게 출발했지만 사실 아쉽게도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코스피, 그러니까 한국 전체 수익률을 봤을 때 G20 주요 국가 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증시가 정부의 우호적인 스탠스, 친화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분명 긍정적인 방향에 대한 기대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큰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부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마 이슈의 좌우가 되면서 최근 또 저PBR 중심으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또 이 또한 단기 과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결국 시장에 대한 중심은 실적과 펀더멘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설 연휴 특집으로 실적 유망주 탑 20를 준비해봤습니다. 연휴 이후에 기대되는 실적 유망주를 통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이광모 와운의 파트너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20일부터 16일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작년 성적 그리고 올해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꾸준한 우등생 그리고 열등생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회사들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실적 유망주 탑 20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실적 유망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자리했을까요? 네, 20위 열어보시죠. 바로 LS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핫한 키워드 저PBR의 조건에 맞는 지주사입니다. 자회사들의 성장세에 지난해 영업이익 8,999억 원을 기록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건데요. 이에 최근 주주 친화 정책 배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해적 케이블 매출 증가 기대감 받으면서 20위에 자리했습니다. 다음 19위도 열어볼까요? 네, 19위는 현대백화점입니다. 이 또한 저PBR 종목으로 부채 비율이 낮고 또 최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4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더불어 자사주 소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8위는 홍민 씨가 알려주시죠. 네, 18위 열어보겠습니다. 18위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난 4분기 부진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바닥을 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1분기까지 철강 부문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예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도 보겠습니다. 17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미 예견됐던 4분기 실적 부진과 수요 부진 속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 추정치를 줄하향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의 변곡점은 리튬 가격 반등에 따라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발표했었는데요. 17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이어서 16위 보겠습니다. 16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14년간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쳤죠.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최대 수혜주로도 꼽히면서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모두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위는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네, 20위는 이 만년 저평가로 평가받고 있는 지주사 관련주죠. LS입니다. 최근에 이 저PBR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지주사 가운데 LS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작년에 이 포스코홀딩스가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제2의 포스코홀딩스라는 별명을 가지면서 단기에 좀 시세가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역시나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런 결국 저평가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 2차전지 섹터의 어떤 흐름과 함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주사 이슈 그리고 다시 한번 저평가에 대한 포인트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에서 주가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2의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투자 포인트, 즉 LS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적 케이블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배당 확대, 지주사에 어떤 메리트가 부각이 된다면 오랫동안 쉬어간 만큼 LS 올 한 해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19위 현대백화점도 살펴봅니다. 실적 유망주 순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최근에 역시 기업 밸류업, 수혜 기대감으로 유통섹터 그 반등의 중심에 있었는데 사실 지난 연간 실적은 백화점 매출은 역대 최고였지만 이익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와 더불어서 실적 회복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올해 이 초반 때까지는 백화점 유통주들이 좀 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이후부터 해서 경기가 좀 회복세를 좀 잘 보였고, 다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 때까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 위축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하반기에는 백화점 유통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사실은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세계, 롯데백화점 모두 다 백화점 영역 안에서는 모두 다 실적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절 전후로 해서 추가적인 소비 성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저PBR 종목 찾기에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기업들, 그리고 상반기 때까지 실적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통주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현대백화점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주 가운데 탑픽 현대백화점 살펴봤고요. 이어서 18위 또 포스코홀딩스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4분기 실적 바닥을 찍은 뒤에 이 점진적 실적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철강 업황이라든지 좀 리튬 가격이 변수이긴 한데 포스코홀딩스 어떤 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2차 전지 여러 가지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탑픽 중에 하나로 항상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2차전지 업황,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1분기에선 2분기가 지나가는 이 시점이라면은 2차전지 업황은 저점을 잡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비슷한 시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 항상 강조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PBR 1배가 안 되는 성장주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PBR 1배가 67만 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PBR 1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열려 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저PBR 관련주들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곧 이제 수장이 결정이 되죠. 회장님이 결정이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주주 환원 정책들을 이제는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메리트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역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17위 에코프로 BM입니다. 우리 탑20 특집 방송할 때 2차 전지들이 순위에 많이 없어서 왜 2차 전지주 없냐라는 말씀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은 네. 속속 순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네. 이전 상장 이제 추진 이슈가 맞습니다. 사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 실적 기대는 높지 않은데 네. 실적 유망주에 올랐다라는 거 턴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건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좋은 뉴스는 없을 것 같다. 나올 만큼 나왔다. 네. 그리고 이제 이 2차 전지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를 1차적으로 확인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업황 둔화세를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2차 전지 셀 기업들 모두 다 마진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찍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힌트를 봤는데 뭐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지만은 매출액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만 올라온다라면은 이익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업황에 대한 추이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세에서 좀 베팅을 하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뭐 액면 병합이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전 상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만 있다라면은 저가 매수세를 좀 공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원자재 안에서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이익 퍼포먼스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전환 기대감으로 에코프로 BM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6위 현대차 우선주 또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 탄탄한 실적과 함께 또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면서 현대차 그룹주 상당히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운데 현대차 우선주, 좀 현대차보다 우선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업종을 보시는 분들께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선주를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일단 현대차와 기아의 움직임이 먼저 올라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차 우선주가 그리고 현대차 EUV 같은 종목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배당을 만약에 늘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본주 같은 경우는 약 4%에서 6%까지 배당을 늘리겠죠. 그러면 우선주 같은 경우는 7%에서 약 10%까지 그 배당 여력을 확대를 할 겁니다. 자, 보통 이러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갭이 배당을 늘릴수록 그 갭이 커져 나가는 구조인데 자연스럽게 본주와 우선주의 계류율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의 계류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면 20%밖에 다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우선주의 계류율 역시도 2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본주와 현대차 우선주의 계류율은 현재 4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류율만 줄어든다라면은 지금의 주가 상승률은 현대차 본주보다는 우선주가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확률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시되 그 안에서 현대차 우선주가 전체 저 PBR 관련주 중에서는 진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기아도 모두 근데 같은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보시긴 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체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 계류율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본주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우선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실적 유망주, 완성차 그 내에서도 보통주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기대감이 있는 현대차 우선주가 또 순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네, 20위부터 16위까지 빠르게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종목센터 받았습니다. 바로 15위 공개해 볼까요? 15위는 반도체 관련주 ISC가 등장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비메모리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4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모리도 회복되면서 실적 성장의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위 살펴볼까요? 네, 14위는 인탑스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실적보다는 향후 로봇 EMS 사업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13위 알아볼까요? 네, 13위는 CJ 대한통운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 JW 중해제약 등 수주처를 확대하며 최근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4,80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도 기대감 유효한 종목으로 13위에 자리했습니다. 1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홍민 씨? 네, 12위 열어보겠습니다. 12위는 현대로템입니다. 올해 폴란드형 K2 납품 규모가 56대로 확대돼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에코플랜트 부문도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LA에 우리 돈 8,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는데 12위는 현대로템이 랭크했습니다. 이어서 11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11위는 더존비주원입니다. 수익성 중심으로 추려온 대형 프로젝트들의 효과로 지난 4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AI 신규 서비스를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적 유망주 15위부터 1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순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15위 ISC입니다. 지난 6일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2024년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시장 기대치 대비로는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했다라는 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기회 속에서 기대는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반도체도 들썩들썩거릴 때도 주가 계속 못 갔었거든요. 네. 실적 안고 좀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올해 이제 반도체 이 소재 쪽에서 소재 부품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ISC에 대한 주력 상품을 좀 보시면은 이 소켓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수록 소켓 안에서도 포고 소켓에서 러버 소켓으로 바뀝니다. 실리콘 소재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 있었던 포고 핀보다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이제 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IS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때 주가가 레벨업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장기간
횡보를 보였는데 실적이 이제 좀 더 가시화된다라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재차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ISC가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요. ISC의 이 소켓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 비메모리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이 4분기 때 확정 실적 나왔었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열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쪽도 있었지만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수주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비메모리에 대한 활성화가 나온다라면은 ISC에 대한 이 러버 소켓에 대한 수요가 점차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와 같은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실리콘 러버 소켓에 대한 쓰임새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러버 소켓발 또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ISC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4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위는 로봇주 가운데 나왔네요. 인탑스.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이 램보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긴다는 또 소식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의 로봇 밸류 체인에 또 들어가 있는 인탑스 또 주목받는 모습인데 이 로봇주 가운데 인탑스 매력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삼성에서 이제 출시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S14, S14 우슬트라는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가 입는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도 이 애플의 이 비전 프로 같은 VR, XR 기기를 현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VR, XR 기기든 비전 프로의 어떤 것을 좀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핏,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 시제품을 통해서 FDA 승인을 받아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이거 웨어러블 로봇을 이것을 차고서 산을 오르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영상이 나오면서 그 밑에 댓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말 나오면은 사드리고 싶다라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탑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양산을 지금 거의 담당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 비전 프로에 대항하는 VR, XR 기기도 이 인탑스와 삼성전자가 협업해서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래 성장성과 재료 모멘텀만 놓고 봤을 때도 인탑스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 회사 보유연금이 3천억이 있습니다. 순연금이 3천억이고요. 현재 유보율이 6,700%, PBR이 0.7배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저PBR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둘씩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미래의 어떤 성장성, 모멘텀 그리고 저PBR 메리트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3위 CJ에 대한 통은 제대로 된 실적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CJ에 대한 통은 이렇게 오르다니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올라섰고 시장 기대치 웃도도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해도 여전히 실적 성장으로 주가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었는데 4분기보다 더 빛나는 1분기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이제 해외 유통망에 대한 이 시장 활로를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세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물량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물량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난 4분기 때까지 물량 건수에 대비해서 1분기 때 물량 건수가 5배가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일단은 CJ 대한통운이 그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실적으로 다 반영될 것이다. 4분기보다 더 빛나는 1분기 실적을 기대하자. 만약에 중국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된다라면은 CJ 대한통운에 대한 실적 추이는 1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주로 본다라면은 유통주 안에서 CJ 대한통운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정이 나올 네. 때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저는 조정이 기회다. 왜냐하면 저 PBR 관련해서 실적이 기반되는 기업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확실하게 실적이 바뀌는 기업은 또 없다. 물동량이 5배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CJ 대한통운은 장기적인 추세로도 괜찮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기회다. 올 한해 더욱 기대되는 CJ 대한통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12위 또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점 찍고 계속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방산과 더불어서 철도까지 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현대로템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방산 부분이 실적 개선에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 결국 뭐냐면요. 이 수주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때는 역시나 방산주들 수주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쌓아놓은 수주 잔고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로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산주들이 상당히 많은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관심은 올 한 해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추가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고속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요. 기존에는 고속철 한 칸을 만들 때, 한 양을 만들 때 약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단가가 올라가서 50억 정도의 어떤 단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칸센이 이 한 양을 만드는데 1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속철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분명히 가성비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겠고요. 자, 마진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수은에서 지금 자본 확충이 아직 국회에서 막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지금까지 막혔던 해외 추가적인 수주도 이제는 연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이미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의 어떤 기회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이 하고 있는 어떤 수소 트램, 수소 관련된 사업 부분 역시도 현대로템이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이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철도 방선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기대감이 높다. 현대로템 수법 개정의 이런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진단 주셨네요. 네, 이제 11위입니다. 더존비주온.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선 이후에 추세를 잘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실적으로도 보여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AI로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된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서 더 주가 실적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는 클라우드를 건드리고 있는 사업부들은 돈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증시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총에 대한 상승세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AI, 이 생성 AI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 높은 성장세인데 더존비주온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차세대 시스템을 전환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AI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재택근무에 대한 활용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더존비주온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많은 고객사를 통해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더존비주온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 AI 서비스에 대한 부각이 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실적 안정성과 함께 모멘텀까지 더 키울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와서 주가의 상승세가 이유 있는 상승세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의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AI 서비스 확대까지 더존비주온까지 살펴봤습니다. 15위부터 1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유망주 10위부터 6위까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LIG 넥스원이 등장했습니다. 4분기 계절적인 성수기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존하고 선거 등 여러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인데요. 실적 기대감으로 2월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위는 어떤 종목이죠? 네, 9위는 SK텔레콤입니다. 지난해 본업인 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적 좋았던 만큼 배당도 넉넉할 텐데요. 실적, 주주환원, 밸류업 이 3박자가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주가 탄력은 생각보다 더딘 상황인데 잠시 후에 투자 전략 들어보시죠. 8위는 홍민 씨가 알려주시죠. 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올해에도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 글로벌 선두 업체를 고객사로 둔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 가시성도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 보겠습니다. 네, 7위는 네이버입니다.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도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커머스나 검색 등 핵심 사업의 상품과 플랫폼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소영 씨? 네, 6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알테오젠이 등장했습니다. 머크사의 키트로다 피하주사 제형 개발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 또한 기술료 유입으로 꽤 견조한데요. 어느새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알테오젠 실적 유망주로 꼽히면서 6위에 자리했습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10위부터 다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LIG 넥선입니다. 최근에 이 중동발 이 공급 규모, 대규모 공급 규모 이 계약 체결이 있었었죠. 여기에다가 이 미국 이 로봇 업체 인수 기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LIG 넥선 좀 올해 주목할 부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실적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발표된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기대치를 살짝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무전기 사업 매출이 4분기로 잡힐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이 이제 2024년 1분기로 이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미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공시는 아니지만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쪽으로 해서 4조 정도의 추가 수주를 이제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수주 잔고가 무려 19조 원에 육박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현대로템을 통해서 엄청난 수주 잔고만 가지고 있으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걱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했었는데요. LIG 넥스원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1분기에 잡히냐, 2분기에 잡히냐 이 차이일 뿐 전체 수주 잔고가 이미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어떤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앞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운의 어떤 자본 확충에 대한 부분들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이것이 다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역시나 이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방산주들을 통틀어서 제일 싼 방산주입니다. 여기에 19조 원의 수주 잔고, 또 거기에 더해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더해진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약간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혹시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이어서 LIG 넥스원까지 방산도 속속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9위가 의외입니다. SK텔레콤. 아니, 통신주가 올라온 게 저는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네. 단통법 폐지 우려도 있고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네. 또 주가의 탄력도가 그렇게 크지 네. 않다 보니까 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실적 유망주예요? 맞죠? 일단은 이 통신사들의 가장 큰 실적 중에 하나는 이제 5G 유치를 얼마만큼 늘리는가가 중요한데 사실 이제 5G 가입자에 대한 추이가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한 상승세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G에서 뭐랄까 정체기가 든다 하더라도 5G에서 3G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모두 다 3G로 다운시켜서 쓰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이 단통법이 하나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소비자에게는 이 통신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좀 노력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또 가입자 유치에 좀 더 열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5G 통신 가입자에 대한 추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가입자 숫자라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비용 지출을 나왔었던 광고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SK텔레콤도 어느 정도 좀 재무 안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이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가 크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4 출시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유입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저PBR을 찾거나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찾는다라면은 지난 하반기 때부터 해서 조심스럽게 매출액을 늘리고 있는 SK텔레콤도 관심 있게 보자. 단톡법에 대한 변동성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올 한해 기대되는 또 SK텔레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한미반도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HBM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 그런데 좀 지난해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여전히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작년 8월부터 주가가 좀 횡보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상당히 좀 이제 다시금 이제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공정계의 ASM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애널리스트 분께서 리포트를 또 발간을 좀 하셨더라고요. 역시나 한미반도체를 계속 짚어드리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주인데 왜 작년 8월부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비주인데 왜 이 고가권에서 대표이사는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물론 최근에 뉴스가 또 나왔었죠. 하이닉스와 그리고 TSMC의 어떤 협의에 대한 뉴스가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작년에 받아놓은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노이즈는 역시나 없다라고 있고 얼마 전에도 다시 한번 좀 대량 매수 공시를 통해서 대량 수주를 또 공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역시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고 PBR은 되고 안 되고 저 PBR만 간다라는 어떤 그 논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급등으로 인해서 고 PBR 주식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이미 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적 전략은 역시나 좋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이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을 다시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도체 장비주도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 탑픽은 역시나 한미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사실 쏘아오른 급등 때문에 근데 잘 추세를 지키고 있을 때 분명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워낙 또 이제 자사주 소각 발표 이후에 신고가를 또 단숨에 경신하고 20% 넘는 급등을 보였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는 또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네. 갖고 계신 분들 또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충분히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죠. 작년 8월부터 6개월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소위 말해서 그 기간 동안 파실 분들 이미 다 파셨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칠만도 하죠. 6개월 동안 쉬어갔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 안에서 팔 사람은 팔고 있고 살 사람은 사면서 그 기간을 오랫동안 이제 힘을 비축해 왔다는 것 자체가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가벼워졌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비싸다라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ASML도 그렇지만은 엔비디아 여러분들 PBR 보시게 되면은 제일 비쌉니다. 제일 비싼 엔비디아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는 잘 치고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우리나라가 지금 저 PBR 테마주라고 해서 저 PBR 테마만 간다라고 해서 고 PBR이 못 간다 아니죠. 성장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라면은 그 주식을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뿐만 아니라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 고 PBR 섹터들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오너의 자신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가권에서도 주가 빠질 때 200억 원이나 자사주 매입을 시원하게 쏘고 그리고 4월 중에 자사주 소가 주주가치 제고는 한미반도체처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7위 네이버입니다. 기대만큼 주가가 항상 좀 못 간 것이 아쉽습니다. 이제 AI 성장 기대를 수익화하면서 숫자로 또 제대로 보여줘야 할 새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아무래도 실적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예상했을 때 네. 싸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정말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주가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가 정말 싸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실적을 열어보시면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호평이었는데 사실은 뚜껑을 더 열어보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내 1년 동안 내내 역대급 실적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최근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5년 사이 동안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싸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열어봤을 때 역시나 이제 네이버에 대한 급성장에 대한 내용들은 AI 서비스에 달렸었다. 그리고 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클라우드 사업을
정말 큰 사업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사업 부분 안에서 네이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추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는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미디어 신사업 부분, 일단 최근에 이 런칭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초반 유입률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는 지금은 바닥이지만은 조만간에 바닥 탈출을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정말 싸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고 또 신사업 관련해서 또 기대되고 있는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바이오주에서 나왔네요. 알테오젠입니다. 최근에 자회사 간 합병 이슈도 있었고 머크와의 협업도 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 한해 알테오젠 좀 얼만큼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황을 보셔야 되는데요. 머크 현재 주가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머크가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역시나 기존 키트루다에 대해서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를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허 방어를 위해서는 제형 변경이 필요하고 제형 변경을 위해서는 역시나 알테오젠의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테오젠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요. 자, 그렇다면은 머크 입장에서는 이것을 독점을 통해서 가져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만약에 독점 계약이 알테오젠과 체결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풀리면서 알테오젠이 머크에도 주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풀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머크와 독점 계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열티가 5%다, 2%다, 10%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지 않는 것이고요. 회사 측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좀 시기의 문제이지만 독점 계약은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설사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재가 아닙니다. 안 되면은 다른 회사 쪽으로 주면 또 추가로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라면 역시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해외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는 슬슬 이 할루자임과 그리고 알테오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의 아버지답게 알테오젠 지금 실적 유망주의 바이오주가 또 이름을 올린 만큼 올해 또 굵직한 이벤트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글로벌 파마로서의 성장 원년이 될 것이라는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분석 나오는 만큼 알테오젠 새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위부터 6위까지 실적 유망주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종목센터입니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시황 호황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해외 전력기기 수요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ABL 바이오입니다. 중추신경계 타깃 이중항체 플랫폼을 적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 수출을 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4분기를 포함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 이후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3위도 열어주시죠. 네, 벌써 3위입니다. 동메달의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온 기나긴 적자 터널에서 지난 4분기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수익성 개선과 함께 올해 2분기부터는 가파른 실적 개선을 보일 전망인데요. 목표가 가장 높은 19만 원 올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3위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종근당입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면서 5년 연속 실적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이 K캡 판매 종류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올해는 4월 출시에 예상되는 신약 지텍이나 이모튼에 힘입어 마일스톤을 제외한 작년 영업이익에 비해서도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지 참 궁금한데요. 3위 보고 예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5년 만에 10조 원을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반도체 1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영상과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모두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HBM과 갤럭시 S24를 등에 업고 실적 반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장 1분기부터 메모리 흑자 전환을 예고한 삼성전자가 실적 기대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유망주 탑20 살펴봤습니다. 네, 실적 유망주 탑20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정말 쉼없이 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탄한 실적과 더불어서 또 변압기 업황 호황까지 또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된다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이광 파트너님? 일단은 앞서서 이제 싸다라는 말을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 종목은 실적주를 소개하지만 비싼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비싼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전력망 공급에 대한 변압기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실적을 계속해서 올려다 볼 것인가라고 좀 전망을 해본다라면은 여전히 이제 북미향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고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으로 IRA 법안에 대한 좀 이 존폐 여부가 좀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미국 북미 지역에서의 현지 공장 증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그리고 또 2차 전지 공정 그밖에 미국 현지 내에서의 인프라 투자 공정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과 비교 대상을 본다면 LX 일렉트릭이 있는데 사실 주가에 대한 향방은 상당히 상이합니다. 물론 이제 LX 일렉트릭도 장점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은 북미향에 대한 매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역시나 이제 돈이 나올 수 있는 미국의 이 시장 마켓을 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추세로 온다라면은 이 추세 때문에도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 21선 따라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를 그대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이 추이를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1선 추세에 따라서 계속 올곧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내에서도 유독 잘 가는 HD 현대일렉트릭 추세를 따라서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4위 ABL 바이오 또 바이오입니다. 사실 바이오 하면 실적보다는 모멘텀, 신약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 파이프라인을 보기 마련인데 실적 유망주의 알테오젠보다 ABL 바이오가 또 순위가 더 높은데 그 배경도 같이 짚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2024년도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국영수,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참 많이 묶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이제 좀 주가 올라가면서 스터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단위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텍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2020초에 사노피 쪽으로 상당히 큰 폭의 업프론트 계약금을 받고서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 바이오 섹터들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2년 동안 고금리 시기를 겪으면서 좀 많은 노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대주주가 갑자기 반대 매매를 당하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갚지를 못하는 회사들 많은 상황인데 이 ABL 바이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현금입니다. 현금이 거의 2천억 가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에서 5년까지는 전혀 돈 걱정 없이 임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까지 제일 핫했던 바이오 섹터의 키워드는 GLP-1 비만 치료제죠. 거기에 대해서 ADC, 레고캠 바이오로 대표되는 ADC 기술이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주목을 받았다라면은
2024년 거기에 더 추가로 제가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분자 화합물 기술과 알츠하이머 뇌질환 치료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BA바이오 같은 경우는 BBB라고 하죠. 뇌벽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BBB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여기를 통과하는 기술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ABA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등 이런 쪽으로서 많이 좀 주목을 받게 된다라면은 거기서 탑픽은 역시나 ABA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이 좀 안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밀렸어요. 제약바이오 종목에서 얼마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역시나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위 또 SK 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 한해 가장 기대되는 중 하나인 반도체죠. SK 하이닉스 역시나 HBM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되는 모습인데 SK 하이닉스 올 한해 어떻게 얼마나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HBM에 대한 고성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HBM 덕종 공급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실적이 높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100이라든지 H100 사실 정확한 단가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HBM도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단가 공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HBM 공급을 독점을 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추이만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HBM에서의 실적이 1조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HBM에 대한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은 계속해서 좀 정말 확실한 턴어라운드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작년에 2, 3분기 때는 정말 최악의 적자를 지나갔고 4분기도 그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려워했는데 흑자 전환을 먼저 했습니다. 올해 나왔을 흑자가 4분기 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사이클이 진행됐다.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추이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차이도 없고 사이클에 대한 연속성이 생각보다는 깁니다. 아무리 못해도 7분기 많이 나간다라면은 10분기 이상을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사이클은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 3위는 SK 하이닉스였고요. 자, 2위 종근당입니다. 4분기 일단 노바티스의 계약금 반영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근데 아직까지 주가는 좀 눌려 있거든요. 새해 역시 제약주 내에서 실적으로 보여주는 종근당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쌉니다. 정말 싼 바이오텍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죠. 종근당 1년에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기본 1,000억입니다. 1,000억을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 든든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보시게 되면 2조가 채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동안 이 회사가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는 R&D 비용으로 1조 원 가까이 10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는 기술 수출, 노바티스 쪽으로 무려 계약금 1,000억 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쏟아부었던 R&D 비용이 다시 한번 이제 회자가 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근당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어떤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술 수준된 플랫폼 역시도 저분자 화합물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저분자 화합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저분자 화합물을 이용한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를 너무 극심하게 받고 있고요. 이것은 현업에서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노바티스가 먼저 선수를 쳤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노바티스의 딜을 이어서 다른 빅파마들도 이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ADC가 작년에 그랬었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라이센스 아웃도 되고 그리고 M&A도 되면서 ADC 기술이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만큼 올 한해는 저분자 화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적 유망주 탑 20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1위를 꼽으신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뻔한 종목을 알려드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인데. 많이들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근데 역시나 또 확실하게 기대를 해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닐까
이 종목이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종목이 또 주가가 올라가야지 우리 지수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을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간 실적이 6조 원대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연간 실적이 6조 원대. 사실 6조 원이라는 숫자는요, 삼성전자가 맘만 먹으면은 그냥 분기 하나에 다 돌파할 수 있는 실적인데, 그와 같은 최악의 이 한 해를 보냈다라면은 이제 본격적인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면은 실적주로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반도체 영역만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 평인을 봤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가전에 대한 판매도 꾸준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AI 폰에 대한 시장 선점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실적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위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김성훈 이사, 이광무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